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친윤계인 박 의원이 사임한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신호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 이 대표는 SNS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란 글도 올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유례없는 영선 30대 여당 대표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금은 당 내에서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이른바 친윤계 압박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연결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사퇴하면서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를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돌아온 정치 구단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대선 이후에 약 3개월간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갈 때 동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 대표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실시간으로 온라인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죠. 박 전 실장은 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와서 윤 대통령에게 잘 다녀왔다 이렇게 직보했다는 사실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차를 뭐 20시간씩 탔다고 박성민 의원이 이제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어떻게 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가서 좀 어디 잠도 제대로 잘 때가 있더나 그랬더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서 차 안에서 막 자고. 네, 이 대표는 이 박성민 전 실장과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듣고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심이 떠났느냐 이런 해석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거다 이런 박지원 전 원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네, 박 전 실장의 사의, 당내 갈등으로 부각되는 데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런 당내 반응도 나왔는데요. 박성민 실장의 사의 부분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걸 뭐 당내 갈등으로 함께 이렇게 묶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견해가 다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최근에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요.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 번졌을 때도 각 세우기를 이렇게 자제를 했었죠.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도 대통령 측의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윤 대통령과 본인을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명시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진 셈이 됐습니다. 박 전 실장과의 만남 이후였을까요? 이 대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을 비롯해서 당 내에서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또 정부의 어쨌든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처럼 결국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개혁의 방향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 날선 발언 자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어제부터 1박 2일간 현장 행보를 하는 곳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북 포항에 이어서 오늘은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는데요. 일단 포항은요. 앞서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김정재 의원이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대선 때는요, 이 대표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한창 갈등이 있었을 때 장 의원이 없는 장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죠. 다만 이번 포항 방문에서는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월성 원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또 깨끗한 에너지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정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정책 전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높여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탈원전을 비판하는 현장 행보, 윤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상 외교를 통해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대표는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정책에 코드 맞추기를 한 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리위 관련 소식 잠깐 짚어볼까요?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오늘 경찰에서 수사 접견 형태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그 당시 이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에 힘을 써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상납 관련 카드 내역 등을 갖고 있다면서 이게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안내를 했고 이제 누구누구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아마 알선수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윤리위가 열리는 7일 전에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제보자 장 모 씨에게 7억 투자 각서를 써줘서 성상납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근데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해당 행위하고 있다. 아마추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김철근 실장과 이준석 대표의 연결고리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회의 열어가지고 종결을 해라. 당대표 징계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준석 대표랑 상의해서 한 건지 자기가 대선 때 이런 잡음이 나오면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도 불리하다. 이런 정무적 판단에서 자기가 직접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경찰 수사 결과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가 없으면 당이 치명상을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여당이 좀 결속을 해가지고서 정부를 갖다가 지금 보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초기에 당내 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갖다 허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이 시사 패널 역할을 해온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인데요. 장 교수는 앞서 한 방송에서 장 의원을 비판했더니 장 의원이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폭로를 했었죠. 또 이 글을 이준석 대표가 공유를 하면서 장 의원을 2차로 저격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방송사에게 한 행동,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를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때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한 번 정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아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지라고 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은 이 본인의 미래혁신 포럼에 대해서 장성철 교수가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알려집니다. 해당 방송사는 장 의원의 항의를 들은 후에 내부 회의를 또 했고 또 장 교수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처럼 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 교수는 장 의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판을 했는데 장 의원은 윤핵관을 넘어선 윤핵의 신분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되는 건데 방송국 관계자에게 직접 그렇게 항의를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지금 장제원 의원은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윤핵관은 관계자지만 장제원 의원은 핵심이에요. 핵심.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 다음 달 7일 윤리위 결정에 달렸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친윤계 의원들의 직간접적인 비판에 이어서 친윤계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까요? 정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윤계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사임,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정리 신호인가?